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정보 보안 시간에 배웠던 3ds 암호화 이론을 파이썬 코드로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론으로만 들었던 개념들이 실제 코드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저랑 같이 차근차근 따라가 봐요. 여러분, 파이썬 코드 100줄도 안 되게 해서 직접 암호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그냥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프로그래머들처럼 우리가 만나게 될 오류를 직접 해결하면서 배울 거라는 점이에요. 이론을 넘어서 직접 부딪혀보는 거, 이게 진짜 공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파이썬으로 암호화를 준비하고 전체적인 설계도를 그린 다음에 우리가 만나게 될 두 가지 대표적인 오류를 해결해 볼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완성한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핵심 용어들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럼 힘차게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보죠. 파이썬으로 암호화의 첫 발을 내딛는 시간입니다. 모든 코딩의 시작은 뭐다? 바로 필요한 도구들을 가져오는 거죠. import. 우리는 두 가지 핵심 도구를 가져올 건데요. 첫 번째, DS3. 이게 바로 데이터를 잠그고 푸는, 즉 암호화와 복호화를 담당할 실제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SHA-256. 이건 우리가 입력할 비밀번호를 안전하고 강력한 암호화 키로 변신시켜주는 마법사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제 우리 암호화 도구의 심장, 엔진을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암호화 기능이랑 복호화 기능을 체계적으로 담아둘 클래스라는 걸 만들 건데요. 일종의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호화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키를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수업 때 배웠죠?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를 그대로 키로 쓰는 건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해싱이라는 기술을 써서 안전한 키를 만들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암호화의 보안성을 한 단계 더 높여줄 초기화 벡터, IV라는 친구도 함께 만들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해싱이 정확히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세요. 해싱은요, 어떤 길이의 데이터가 들어오던 간에 항상 똑같은 길이의 고유한 결과물로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데이터의 디지털 지문을 만드는 것과 같죠. 근데 진짜 중요한 특징은 이 지문을 보고 원래 데이터를 절대 알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거죠. 암호화는 잠갔다가 다시 풀 수 있잖아요. 해싱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비밀번호처럼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키로 바꿀 때 딱인 겁니다. 해싱 방법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SHA-256이라는 아주 널리 쓰이고 신뢰도 높은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SHA-256의 핵심 특징은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단방향 함수다. 결과값인 해시를 보고는 원래 입력값을 절대로 역으로 추적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보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초기화 벡터, IV는 또 왜 필요할까요? 만약에 말이죠, 사랑해 라는 똑같은 메시지를 암호화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암호문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패턴을 분석하기 너무 쉬워지겠죠. 심각한 약점이 될 수 있어요. IV가 바로 그걸 막아주는 겁니다. 암호화 과정에 일종의 무작위성을 더해서 같은 사랑해라는 메시지라도 암호화할 때마다 전혀 다른 암호문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보안성을 확 끌어올려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자, 이제 코드를 다 짰다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실행 버튼을 딱 눌러봅니다. 그런데 어라? 프로그램이 멈춰버렸네요? 괜찮습니다. 프로그래밍은 원래 이런 거니까요. 우리의 첫 번째 장애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에러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에러 메시지는 우리한테 뭐가 문제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힌트거든요. 보세요. 크립토라는 모듈을 못 찾겠어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즉, 파이썬이 우리가 쓰려고 하는 도구 상자를 지금 못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터미널 창에 pip3 install pycryptodom 이 명령어를 딱 쳐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주면 끝!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릴 수 있는 점, 우리가 설치하는 패키지 이름은 pycryptodom인데 코드에서 불러올 때는 크립토라고 쓰거든요. 이건 예전 라이브러리와의 호환성 때문이니까 원래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됐네요. 좋아요. 그럼 이제 진짜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도해봅니다. 라이브러리도 설치했고 코드를 다시 실행. 그런데 이런 또 다른 오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이번엔 아까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오류 메시지를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데이터는 CBC 모드에서 8바이트 경계로 채워져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개의 핵심 키워드가 등장했어요. 바로 8바이트 경계 그리고 CBC 모드. 이 메시지는요, 3ds 암호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왜 하필 8바이트일까요? 이 오류가 나는 이유는 3DDS가 블록 암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블록 암호라는 건 데이터를 한 번에 통째로 암호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크기의 덩어리, 즉 블록 단위로 잘라서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말해요. 3DDS의 경우 그 블록 크기가 바로 8바이트인 거죠. 마치 재료를 꼭 8바이트짜리 상자에 담아야만 작동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암호화하려는 메시지 I love you는 10바이트예요. 8바이트 상자 두 개에 딱 맞게 들어가질 않죠. 6바이트가 비잖아요. 바로 이 빈 공간을 의미 없는 데이터로 채워서 전체 길이를 8의 배수인 16바이트로 딱 맞춰주는 작업. 이걸 바로 패딩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핵심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암호화를 시도하기 바로 전에 우리가 직접 만든 make parseing 같은 항수를 호출해서 메시지에 자동으로 패딩을 추가해주는 거죠. 암호화 직전에 평문의 길이를 8의 배수로 딱 맞춰주는 한 줄이 추가된 거 보이시죠? 자, 패딩 문제까지 해결한 코드를 마지막으로 실행해보니 드디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성공이네요. 우리가 만든 암호화 도구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결과를 함께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마법 같지 않나요? 우리의 원본 메시지 I love you가 있고요. 그 다음엔 사람이 전혀 읽을 수 없는 암호문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다시 풀었더니 우리가 추가했던 패딩 문자 O 6개까지 포함해서 완벽하게 원래 메시지가 복원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그죠? 오늘 배운 지식을 확실히 우리 걸로 만들려면 정리가 필요하겠죠? 이번 여정에서 만났던 핵심 개념들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도장 찍는 시간, 마지막으로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핵심 용어들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개념들은 앞으로 정보 보안을 공부할 때 계속 나올 기초 체력 같은 것들이에요. 먼저 파이크립토돔, 우리가 피부로 설치했던 파이썬 암호화 전문 라이브러리, 도구 상자였죠. 다음 해싱, 비밀번호를 암호화 키로 바꿀 때 썼던 기술이고 핵심은 복화가 불가능한 단방향이라는 거, 데이터의 지문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SHA-256은 그 해싱 알고리즘의 구체적인 이름이었고요. 초기화 벡터, IV는 뭐였죠? 그렇죠. 같은 평문을 암호화해도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만드는 무작위성을 더해주는 데이터였습니다. 블록 암호, 3DS처럼 데이터를 8바이트 같은 고정된 블록 단위로 잘라서 처리하는 암호화 방식이고요. 패딩, 두 번째 오류의 원인이었죠. 마지막 블록의 크기를 8바이트로 딱 맞춰주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CBC 모드, 이건 운용 모드 중 하나인데요. 사이퍼 블록체이닝, 즉 암호 블록체인의 약자예요. 이름처럼 각 데이터 블록을 암호화할 때 바로 이전 블록의 암호문 결과에 영향을 받게 만드는 마치 체인처럼 연결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안성이 더 강화되는 거죠. 이 용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오늘 복습은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오류는 실패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깊이 이해하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이정표라는 사실. 우리는 그 오류라는 이정표 덕분에 결국 작동하는 암호화 프로그램을 우리 손으로 직접 완성해냈습니다. 이것으로 3DS 암호화 구현 복습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오류를 통해 블록 암호의 동작 원리를 더 깊게 이해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 어떤 데이터를 암호화로 보호하고 싶으신가요? 더 나아가 오늘 다룬 3DS보다 더 현대적인 AES 같은 다른 암호화 방식은 어떻게 다를지 직접 탐구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다음 학습 단계가 될 겁니다. 복습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